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증상 중에서 좋아지는 증상 그리고 좋아지지 않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좋아지는 증상이라는 게 내가 몸 상태가 갈수록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경험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는 증상이다 라는 게 이제 좋아지는 증상이라는 거의 의미고요. 좋아지지 않는 증상, 계속 악화되는 증상이라는 건 내가 지금 요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요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 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의 대표적인 거는 열감, 홍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상체 쪽으로 주로 열감이 많이 올라오죠. 느낌만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요. 얼굴만 내가 덥다, 가슴 위로 덥다, 아니면 등에서 열기가 후끈후끈하다, 목덜미가 덥다, 머리 밑에 땀이 많이 난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상체에 열감을 호소를 하십니다. 열감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얼굴에는 표시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워, 나는 이제 열감이 올라와 하는데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다고 해서 열감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패턴이 다 다르다. 열감이 뭐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땀만 많이 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체온 변화에 대해서 내 뇌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거는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은 다들 생길 수는 있지만 생길 수 있는 패턴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체 위주로 열이 나는 건 이쪽으로 그 열을 발산하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다리나 하체에 비해서는 상체 부분이 열을 발산하기가 좋죠. 혈류 분포도 표면으로 많이 돼 있어요. 얼굴이나 이런 가슴, 등 이런 쪽들은 이제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쉽게 이제 확장을 하고 이쪽으로 열을 잘 발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리는 우리가 뭐 혈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얼굴이나 등 쪽으로는 잘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열 발산을 위해서 이쪽으로 이제 혈류를 보내면서 열을 발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열감이 발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혈관이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그게 뚜렷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땀이 많이 나는 분들도 있고 열감 하나도 없는데 땀만 많이 나요.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오한만 생겨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지나가는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 여성의 평균이 생각보다 깁니다. 7년이라고 해요. 꽤 길죠. 그런 증상들 다 지나가는 거야. 참으면 돼.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7년을 내가 참을 수 있을 것인가. 5년인 사람도 있지만 10년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일부의 분들은 저는 한 3개월 정도 불편하다가 지나갔어요. 1년 정도 불편하다가 지나갔어요. 저는 이제 갱년기를 극복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열감 때문에 힘들어요. 끝나지가 않아요. 아니면 10년을 참으셨는데 계속되고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병원에 오시거든요. 이게 끝나는 증상이긴 한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폐경이 되는 딱 시기 초반에 아니면 폐경도 되기 이전에 빨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분들,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 분들일수록 오래 간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심하신 분들은 무조건 참을 게 아니라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10년이 지나서 치료를 받잖아요. 효과가 떨어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 받는 것만 하지 못해요. 빨리 시작되고 심할수록 저는 치료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좋아지지 않는 증상의 대표적인 거가 질건조증입니다. 질건조증은요, 시작되는 시기가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내가 호르몬이 부족해도 건조하지 않은 분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분비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체지방에서도 합성이 되거든요. 정상 체중의 분들 아니면 좀 마르신 분들 이런 경우는 생리를 뭐 안 한 지 뭐 한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나는 너무 불편해요. 너무 아파요 하면서 병원에 찾아오십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호르몬이 없는 상태는 폐경이 된 이상 지속이잖아요.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질은 위축이 되고 질 점막이 얇아지고 약해지고 쉽게 피가 나고 예민해지고 그렇습니다. 예민해진다는 게 좋은 방향으로 뭐 민감해지고 이런 그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자극에 따갑거나 화끈거리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폐경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질건조증은 진행이 뭐 빠르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폐경이 되고 나서는 성생활을 안 했어. 그래서 건조한지 어떤지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늦게 발견이 돼요. 질건조증도 빨리 치료했을 때와 늦게 치료했을 때 치료 결과가 좀 달라집니다. 제가 질건조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을 단계에 치료를 시작하잖아요. 완전 괜찮았던 시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완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10년 정도가 지났어. 그리고 나는 성생활을 그동안 안 했어. 그런데 뭐 갑자기 관계를 하게 됐는데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병원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분의 질 상태는 너무 이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성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쓰겠죠. 그래서 성생활을 하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생활은 가능하지만 좀 나는 아픈 게 있다, 좀 불편하다, 쾌감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실 수 있는 거죠. 적절하게 이제 성생활이 가능할 정도, 크게 아프지 않게 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를 만드는 거는 어떤 경우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일찍 치료를 할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검진을 하다 보면 50대 후반, 60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질건조증이 있어요. 검진을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따갑거나 뭐 화끈거리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잘 못 참겠거나 관계할 때 아프거나 이런 거 없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무 증상도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증상은 질건조증에 의한 증상이니까 그때는 치료를 하셔야 돼요. 불편하면 병원 오세요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질건조증에 대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5년, 10년이 더 흐르잖아요. 정말 어느 정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나는 성생활도 안 할 건데 꼭 치료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성생활만 관련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성생활을 하시면 더 일찍 발견이 되고 더 빨리 치료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죠. 왜냐면 내가 아프고 불편하니까. 성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악화될 때까지 별 증상이 없어요. 이게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심해지기 전에는 질정만 좀 넣거나 레이저 같은 거 좀 받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너무 나빠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증상들이 성생활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거, 빈뇨, 야간뇨, 빨리 막 보고 싶은데 못 참는 거, 절박뇨, 그리고 요실금, 재채기 할 때 소변 새는 거 있죠? 그런 것까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불편감 없이 지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없어지는 증상의 대표적인 격인 홍조에 대해서, 그리고 안 없어지는, 더 심해지는 증상의 대표격인 질건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다 호르몬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호르몬제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치료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옵션들이 있습니다. 홍조가 생겼을 때는 호르몬제 말고도 먹을 수 있는 약들, 호르몬이나 유방이나 이런 데 영향 전혀 없는 약들도 존재를 하고요. 질건조증도 호르몬제 굳이 먹지 않아도 질 안으로 넣는 에센스라든지 질정이라든지 국소적으로 질에만 호르몬을 공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나 뭐 오르네샷이나 레이저나 우리가 소노케어 같은 거 너무 좋거든요. 그런 치료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호르몬제 안 먹을 건데 어차피 치료 못 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오셔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바이바이.